일단은 11번부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래요. x 대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얘를요 얘로 나누세요. 나눕시다.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 빼시면 3 해서 이 식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0이잖아요. 다 날라가서 결국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풀인데요. 가끔씩 이걸 고난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고난도로 내냐면 얘들은 지금 연속된 차수라서 나눗셈으로 할 때도 식을 쓰기 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를 8차, 얘를 4차 이렇게 놔버리면 직접 나눠서 풀기에는 너무 빡세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냐? 이 방법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니 x제곱을 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x를 곱하면 이거고요. 이 x제곱자리 얘를 넣으면 x제곱을 2x 플러스 1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곱하면 다시 또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차수와 낮은 차수인데 그 차수 사이의 간격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둘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고 삼성고, 북일고, 천안고는 이렇게 차수 간격을 크게 해서 낸 적들이 몇 번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차수를 직접 찾아서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12번. 다항식 자 12번 좀 펼쳐두세요. 얘는 내신에서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한 4개월 뒤, 3개월 뒤겠고. 자,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x제곱 px를 내요. 그럼 x제곱 px를 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요. 그때 이 식을 x-2로 나눈 몫을 fx래요. 그러면 이 식을 qx가 이렇게 되군요. qx 뭐로 나눈대요? x-2로 나눈대요. 나눕시다. 나누시면 x제곱의 qx x-2의 x제곱의 qx 빼면은 rx. 자, 1차니까 나눌 수 있죠. 플러스 r. 그래서 나머지가 2r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잠깐만 x제곱을 곱했구나. 에이씨 x제곱이네. 다시 x를 곱한다는 x제곱. 그러면 플러스 rx rx제곱 마이너스 2rx 또 나눌 수 있죠. 1차니까 플러스 2rx 마이너스 2r
y가 이렇게 되고 몫이 이거겠죠. 얘가 fx네요. f0은 날라오고 날라오고 2r이죠. 따라서 f0 더하기 r은 2r 플러스 4r.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삼차당식 px에 대하여 영입돼요. p3에 대한 값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물론 이걸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px란 놈을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cx 플러스 d라고 넣고 얘네 대입해서 a, b, c, d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셔서 답을 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거는. 왜? 미정계수 즉 알지 못하는 미지수가 4개나 돼요. 그 얘 대입하면 식이 4개가 나와서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근데 힌트가 얘네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2가 나오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2가 나와서 px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고창기수는 모르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대요. 마이너스 1을 넣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1차식은 몰라요. 플러스 12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그러면 0이래요. 0 넣어봅시다. 0 넣으면은 마이너스 AK 12가 6이래요. AK는 6이라는 걸 알았죠. 1 넣어봅시다. P는 0이네요. 그러면 6A에 1-K 플러스 12가 0이니까 6A-6AK 플러스 12가 0이래요. 근데 우리 AK 몇이라는 거 알아요? 6이라는 거 알죠? 6A는 24. 아, A가 4였구나 해서 K 값을 구하신 다음에 식을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AK 6 0 0 0 런너스데이가 아니지. P0 2AK였네요. 쏘리 AK가 3이네요.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겠네요. 마이너스 18이네요. 얘 6이네요. 얘 1이었네요. K는 3이었네요. PX가 나왔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12. 그 다음에 3 대입하시면 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빵이네요. 없어지네요. 10이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정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요.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요. 그거를 유추해서 식의 형태를 추론하는 거. 이게 함수의 추론입니다. 이거 앞으로 고난도로 나갈수록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고 14번으로 갑시다. 복소수 Z인데요. K의 5-i, -1, -2i에 대해서 Z제곱이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Z는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순 허수일 수 있고 두 번째 그냥 Z가 실수일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 순허수래요. 그럼 얘 전개해 보면 5K -KI -1 -2i거든요. 실수분과 허수분을 나누면 5K -1 -2i
2 플러스 k의 i 이렇게 되거든요. 순허수면 얘가 0 돼야겠죠. 플러스 k는 그럼 두 번째 실수면요. 얘가 0 되면 되죠.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수 k 값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의 실수분은 1이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허수 부분이 3이래요. 그때 알파 플러스 켤레 베타의 제곱이니 제곱이니 제곱 마이너스 켤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구해봅시다. 어차피 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쳐내요. 알파 플러스 켤레 베타 더하기 켤레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켤레 베타 마이너스 켤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실수분이 1이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실수분과 켤레 알파 플러스 켤레 베타의 실수분은 같겠죠. 그럼 얘네는 이렇게 1, 이렇게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허수분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허수분과 켤레 알파 마이너스 켤레 베타의 허수분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자 얘네는 어떻게 돼? 그냥 켤레를 붙이거나 똑같지. 즉 얘네 둘의 부호는 반대예요.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쭉쭉 일단 실수분부터 볼게요. 실수분부터 보면 일단 여기 허수분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안 쓴 거고. 자, 얘 실수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수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수 사라지겠죠. 그럼 실수분도 없겠네. 허수분만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좀 정리합시다. 얘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요. 얘 허수분이 마이너스 3이고 얘 허수분이 3이잖아요. 허수분이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i 즉 마이너스 12i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복소수 쪽을 조금 복잡하게 내면은 여러분들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 잘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1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세요. 외우기, 암기. 뭘 외워야 되냐? Z가 루트 2 1 마이너스 i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Z가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경우의 결과는 같아요. 뭐가? Z 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거. 근데 Z가 루트 2 1 플러스 i나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나왔을 경우는 Z 제곱은 i가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길로 뭐 있었죠? Z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Z가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였으면 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i 이 얼마였어요? i 요거까지도 외워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Z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얘는 뭐다? Z 세제곱이 1이다 Z가 루트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얘는 뭐다?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 Z 6제곱이 1이다까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계산 속도를 안 딸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준 거는 얘거든요. 즉 Z제곱이 마이너스 i래요. 그럼 보세요.
Z 4제곱 플러스 Z 6제곱 플러스 Z 8제곱 플러스 Z 10제곱 플러스 쭉 가서 Z의 100제곱이래.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Z제곱의 제곱 Z제곱의 세제곱 Z제곱의 4제곱 Z제곱의 5제곱 플러스 쭉 가서 Z제곱의 50제곱으로요. 그러면 2부터 50까지니까 몇 개예요? 49개거든요.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죠. 즉 뭔 소리야? 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 지난번에도 봤었죠. i의 합의 연속성 얘 얼마였어요? i 얘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i 얘 플러스 1이었죠. 연속된 지수가 i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연속된 전수일 때요 4개씩 묶으면 그 합은 무조건 얼마 나온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0, 0, 0 해서 0이 12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얘 하나 납니다. 그때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마이너스 i의 50승만 구하면 된다. 나머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i의 연속성의 주기성도 알아두시면 되시겠고, 다음 17번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의 5 플러스 x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15래.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래. 자 일단 전개합시다. 왜? 축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축의 위치가 저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식을 일단 전개해서 봅시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제곱 딱딱딱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플러스 k네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5 플러스 k. 자, 축 찾읍시다. x는 마이너스 1이었네요. 포함되네요. 그러면 뭔 소리야? 알로블록인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축을 갖고 있고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와 그러니까 어디서 최대가 나온다? 이 x가 2에서 최대가 나오고 그 값이 1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가 2면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45 플러스 k가 이 값이 1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k는 60 마이너스 24 하면은 얼마냐? 36이겠네요. 그래서 k가 36이네. 그럼 최소값은 요거네요.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5 플러스 3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항식 2x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를 1차식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하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얘를 조립제법으로 풀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조립제법인데 나누는 1차식의 개수가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어떻게 하더라 요것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조립제법으로 가시면 개수를 다 써주시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써주신 다음에 2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4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2자 주의하라 그랬죠.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몫을 한번 얘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이게 된다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이에요. 2차 방식 x제곱 두 근이
안정시키는 PQ의 값을 구하래요. 알파 베타 PQ는 50 이하의 자연수, 서로 다른 자연수고요. 알파 베타는 각각 자, 4개의 약수를 갖는데요. 자, 저 의미를 어떻게 설립할까요? 4개의 약수를 갖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의미다. 알파와 베타는 소수 곱하기 소수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면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요. 또는 소수의 세제곱일 수 있어요. 2의 세제곱 8이죠. 1, 2, 3, 8. 요거랑 비슷하게 자주 나오는 조건이 요겁니다. 약수의 개수가 3개의 의미. 얘는 뭐냐? 소수의 제곱이에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요 의미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소수부터 나열합시다. 2, 3, 5, 7 그리고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근해 공식부터 근과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고요. 알파 베타는 Q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거라고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게 소수 곱하기 소수는요 2, 10, 14, 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소수의 세제곱은 8, 27 이게 왜 2냐 6인데 50 넘어가니까 의미 없네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알파 베타 둘 다 소수 곱하기 소수라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곱해도 60이라서 50이 넘거든요. 그럼 Q가 50이 넘어야 되는데 Q는 5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 뜻은 아니란 얘기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둘 다 소수의 세제곱이면 두 개거든요. 최소가 어차피 50을 넘어요. 그러면 하나는 소수 곱하기 소수, 하나는 소수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곱해야 Q가 50을 안 넘죠. 따라서 알파가 6, 베타가 8, P는 두 개 더한 거 14, Q는 두 개 곱한 거 48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 수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고 요거는 특히나 자주 나옵니다.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소수의 제곱을 의미한다. 20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요 x-1로 나눠서 나머지는 1이래요. 바로 쓸게요. 이건 익숙하실 테니까 p로 놓고 p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때 px를 x-1을 x 플러스 2로 나눴대. 그러면 보세요. 나눈 식이 2차예요.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P는 날라가고 A 플러스 P고 얘는 5죠. P-2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3, B는 2. A는 2,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네요. 21로 갑시다. 2차 방식 k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의 2k 플러스 m x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 무슨 값과 관계없이 k의 값과 관계없이
없이 뭘 갔는데요? 중근을 갔는데요. 자, 중근.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 D가 이 짝수 판별식 가봅시다. 2로 나눈 것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상수는 0이 되겠죠. 전개합시다. 4k제곱 플러스 2mk 4mk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떡떡떡떡 마이너스 4m 플러스 1k 마이너스 n은 0이네요. 자, k의 값과 관계없으니 k로 묶어야겠죠? k제곱으로 묶읍시다. k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인데 없어지네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요. k로 묶으면 4m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0이 되면 되고 얘도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4n은 4m 마이너스 1 n은요 4 나누면 m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m제곱은 n이래요. 넣으면 m제곱은 m 마이너스 4분의 1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1은 0 m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n은 4분의 1이었다. 이렇게 구해서 m이 2분의 1 m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얘가 m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m은 2분의 1이었다. 여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번이에요. 자, 직선 y는 3x-n 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3x-n이 y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k의 최대값. 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줄여서 세 글자로 뭐다? 접한다. 그 뜻은 판별식이 0이다는 얘기죠. 그럼 차의 함수 두 개 빼면 이렇게 갑시다.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려면 일단 두 함수가 교점 또는 접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함수를 갖다 놓고 넘기시면 0이고 접하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 2로 나눈 것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됐네요. 2 마이너스 n은 0이네요. n은 2였어요. 그러면 이 직선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 얘와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넘깁시다.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25 마이너스 16의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16k는 32 57이네요. k는 대략 얼마냐? 16분은 57이네요. 얘 대략 얼마예요? 3. 얼마겠네요. k의 최대값 3. 그래서 답이 3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배방고 기출이었고요. 이제 우리 7 가볼까요? 아, 그 전에 저거 있구나. 여러 가지 방식 프린트. 여러 가지 방식 프린트 답을 고르겠습니다. 채점을 해보세요. 1번 2루트 7
2번에 1, 3번에 마이너스 1, 4번에 5 마이너스 i, 5번에 마이너스 1, 6번에 24, 7번에 16,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마이너스 12, 11번 3, 12번에 2, 13번에 6, 14번에 마이너스 1, 15번 기억니은 디귿, 16번에 1번 14, 2번 마이너스 16. 혹시 이 프린트 없으신 분? 없죠? 그러면 일단 질문 먼저 받고 고쳐봅시다.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1번 4번이요. 1번, 4번, 7번이요. 7번. 나머지 괜찮나요? 6번이요. 6번이요. 다음 9번부터 16번 중에서 12, 13, 12, 13, 14, 11. 11, 9번이요. 9번, 16. 봅시다. 사 1번부터 할게요. 연립방식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자, 연립방식 자체가요. 이렇게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2차의 형태이고 하나는 인수분해 되는 걸 꼭 줄 거다. 그럼 그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밑에 식은 절대 인수분해를 때려 주게도 안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 합시다. x 2y 마이너스 y. 따라서 첫 번째 x가 y랑 같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y일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갑시다. x가 y랑 같대요. 그럼 여기 x에다 y를 대입하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7. 그렇다면 y는 플러스 플러스 루트 7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x, y가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래요. 대입합시다. 4y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은 7. 그래서 y제곱은 1이니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y가 1,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말하는 이거의 값이 최대값이거든요. 얘 2루트 7, 얘 마이너스 2루트 7, 얘 마이너스 1, 얘 1. 얘가 답이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보시면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래요. 자, a, b의 값과 다른 건 p, q의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a 더하기 p 더하기 q 이거 구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3차예요. 근 몇 개겠어? 3개. 3개겠지. 그럼 네, 그 중에 하나가 1 플러스야. 그럼 당연히 다른 한 거는 뭐겠어요? 1 마이너스 i. 그리고 하나를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대놓고 뭘 묻는 거냐? 첫 번째, 너 켤레근이라고 아니? 두 번째, 그거 알면 너 3차원 주식의 근계수 아니? 이 두 개 묻는 거거든요. 그럼 3차원 주식의 근계수 지금 실수 중에 마이너스 하잖아요. 뭐예요? 얘네들을 다 곱한 얘가 4라는 의미겠지. 그럼 얘 곱하면 2k가 4니까 아 k는 2였구나. 다른 거는 2였어요. 그러면 다 나왔죠 지금. PQ는
나왔어요. 이제 A, B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세근의 합 마이너스 A죠. 얘가 얼마예요? 다 더하면 땅땅땅 4네요. A는 마이너스 4였어요. 두 근끼리 곱의 합. 자, 이렇게 곱하면 2 플러스 2i. 이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짠짠 6이네요. 그게 뭐예요? B겠죠. 그래서 B는 6,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요. 혈내근과 3차 방정식의 근계수까지 같이 묻는 문제니까 자주 나옵니다. 얘는 뭐 기말고사 때 나올 거예요. 6번으로 갑시다. 3차 방정식. 자, 6번은 별표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얘를 1학기 중간고사 다항식 범위에서 문제를 내려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문제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근계수 하면 얼마죠? 5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는 2겠네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8이에요. 이 세 개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줘요. 요거랑 문제는 결이 비슷합니다. 그럼 일단 이거 풀고 이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얘는 뭐예요? 결국에 인수분해하면 얘네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봤으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1차식에서 마이너스를 다 빼버리세요. 그럼 마이너스가 3개 빠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형태가 나타나려면 x에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로 바뀌죠? 요게 되면서 2 넣은 값이 얼마니? 8 빼기 4, 20 플러스 4 플러스 8, 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었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24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얘는 답이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나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넘기면 5 마이너스 감마 얘는 알파 넘기면 5 마이너스 알파 넘기면 5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차식 곱셈 공식에서 뭐 배웠어요? x 플러스 a 얘 전개하면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플러스 abc 요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가지 방정식이 범위에 포함이 안 돼도요 요 곱셈 공식 때문에 3차 방정식 근계수를 이용한 요 유형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둔 3차 방식을 얘네 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x에다 뭐 넣으란 얘기예요? 5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 나왔었고 문제집에 다 있으니 꼭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몇 시니? 시간이 좀 애매하고 좀만 더 7번까지만 합시다. 7번 이렇게 나오냐? 하나 둘셋넷 다섯 7번 볼게요. 자, 열입방식에 해봐요. 저렇게 줬고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y제곱 마이너스 4xy는 0 얘랑 3x제곱 플러스 5y제곱은 48이래요. 그때 구하래. 자, 여기서 y로 묶으면 요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y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y가 3x일 수도 있어요. y가 0이면 3x 제곱은 48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겠네요. 그러면 x, y가 4,0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얘일 때예요. 넣으면은 3x 제곱 플러스 5에 3x의 제곱 3x 제곱 플러스 45x 제곱은 48 x 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러면 1일 때 3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이네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요. 이래줄 수 있는 게 얘는 16 10 해서 최대값은 16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끝내보시죠. 애매하다. 딱 끝낼게요. 9번부터 갑시다. 자, 9번 4차 방정식이네요. x의 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는 0의 한 허근이 w래요. 이제까지 우리 w 3차인데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얘가 x 세제곱으로 묶여요. 따라서 x 플러스 5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네요. x 플러스 5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w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w 6제곱은 1이고 w 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이고 w 플러스 켤레 w는 1이고 w 켤레 w는 1이다가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는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그때 구하라는 게 1 마이너스 w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켤레 w분의 1 얘를 구하래요. 보세요. 얘를요 1로 넘기면요 W변 나와요. 그럼 결국 뭐야? 1 마이너스 W분의 1 플러스 W분의 1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통분하면 마이너스 W제곱 W 마이너스 W제곱 곱하고 더하면 결국 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뭐 알아요? 1은 W 마이너스 W 제곱이라는 거죠. 얘도 1이었네. 그래서 답 1이에요. 그래서 요 오메가 문제는요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딱딱딱 근계수 대입 곡생공식으로 요거를 다 작성을 해 놓으시고 문제를 접근을 해 주셔야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다음 11번. 자, xy에 대한 연립방식 x 플러스 y 얘는 답을 낸다기보다 바로 어떻게 푸는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얘를 2-x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요러한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거든요. 정리합시다. (3x)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이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요. 보세요. 실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a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연립 방식 해를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때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래요. x y가 베타는. 자, 봅시다. 얘는 좀 특이한 형태의 연립 방식이라 이건 잠깐 봅시다, 같이. 자, 여기서 아래식부터 갈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냐? 아니다. x 플러스 y. 필요 없다. 이건 냅두고 위에 거부터 하자. 자, 이거 할게요. 얘 곱셈공식 변형으로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위의 식도 합과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식도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A는 10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1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B는 얘를 여기다 넣읍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6과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 또는 2거든요. 최대값 누르겠어요. 2. 그래서 답이 2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세 문제만 하고 착보할게요. 13번입니다. 4차 방식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 두 실근의 합을 A, 두 허근의 곱 A 더하기 B 구하래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실근 두 개와 허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네 개가 근데 지금 봐봐.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즉 x 제곱이라는 L을 기준으로 양변이 대칭이에요. 뭐가? 개수가. 그렇게 개수가 대칭인 고차 방식은 어떻게 푸냐? 양변에 이 항 있죠. x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마이너스 x분의 6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2차끼리 묶고 1차끼리 묶고 요거는요. 근데 얘도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니까 요거거든요.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고요.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아까 뺐던 x 두 개를 하나씩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근데 여기 판별식 써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네요. 그 뜻은 얘가 허근이고 얘가 실근이래요. 그럼 근계수로 두 실근의 합인가요? 곱인가요? 합이네요. 합은 근계수로 5네요. 허근의 곱 근계수 1이고요. 그래서 A가 5, B가 1 해서 두 개 더해서 6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은 얘를 이용할게요. 그냥 문제를 찾았다.
자, W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라고 줬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자, 가봅시다. 하고 얘는 원래 뭐예요? 플러스 1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W고 얘는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줍시다. 1 마이너스 W 플러스 W 제곱 마이너스 1 W 4제곱은 플러스 W 마이너스 W 제곱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W 플러스 W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겠네요. 그럼 요렇게가 얼마예요? W 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이 0이니까 빵. 얘도 빵. 얘도 빵.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아니야 이거 16번 하고 싶었다가 우리 진도로 나갑시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4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4는 0의 두 허근을요 z1, z2라고 한대요. 이때 z1, z2의 켤레 z1의 켤레구나 플러스 z2, z2의 켤레의 합을 구하시 이것과 뭐구하니? z1의 제곱 플러스 3z1는 플러스 z2의 제곱 플러스 3z2 이거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페이크를 놨죠? 허근이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죠. 그럼 z 켤레 w가 z 켤레 1이 뭐라는 얘기야? z2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는 z1 곱하기 z2 플러스 z2 곱하기 z1 요거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요. 자, 그럼 허근부터 구해야 되는데 모르면 될까요? 봅시다. 얘도 정리를 할까 그냥? z1 제곱 결국 뭐고 하는 얘기야? z1 더하기 z2에 제곱 마이너스 3z1 z2 플러스 3z1 z2가 하는 얘기네요. 자, 마이너스 2 넣을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22 플러스 14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됐네요. 조립제법으로 갑시다. 1 4 11 1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7 0이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되면서 허근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z1 더하기 z2는 마이너스 2 z1 곱하기 z2는 7 해서 대입으로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잠시 쉬셨다가 해결의 법칙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